유일하게 업종 전체가 안 오른 애들이 통신업이에요. 5G가 다시 뭐 대단한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순환매를 기다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나의 주식에 대한 실력, 실력은 뭐 지식과 경험이겠죠. 나의 실력과 나의 위험에 대한 태도인데 통신 한 번 더 볼까요? 통신. 네. 통신은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KT, LG플러스를 보면 되는데요. SK텔레콤이 이 정도의 차트죠. SK텔레콤이 그건 이슈가 많이 터지면서 네, 얘도 16만 원에서 이제 32만 원이니까 얘도 이제 딱 두 배예요. 딱 두 배. 그래서 제가 순환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금융주도 3, 4월에 올랐는데 이제 두 배. 뭐 철강주는 작년부터 올라서 그래도 작년 연말부터 올라서 3배. 근데 카카오는 벌써 5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5배 오른 종목을 어떻게 사? 아직 2배도 안 오른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순환매의 논리란 말이죠. 돌아가면서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만 계속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만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오르는 애가 올라가는 게 순환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통신 3사는 너무나 좋은 업종이었죠. 왜냐하면 요즘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서야 한 2배 올랐고, KT를 보시면 KT가 여기 있죠. 그 아래. 네. KT도 17,250원에서 33,000원.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2배가 안 됐어요. 지금 최근 한 달, 2달 차트 보면 정말 막 하늘 끝이 없이 날아가는 모습인데 아직도 2배가 안 올랐다고. 저 차트 보니까 한 7, 8개월, 한 네. 10개월 가까이 정말 네. 지루했겠네요, 저기도. 그러니까 KT를 만약에 한 2월까지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거의 보살이시다. 진짜. 2월까지 KT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2월 달 주가가 24,000원이었는데요. 얘가 17,250원이 코로나 저점이니까 17,250원에서 24,000원이면은 50%도 안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남들 막 3배, 4배 올랐다고 막 자랑하는데 50%도 안 올랐는데도 KT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보살 성격, 중장기 투자 또는 나는 그냥 안 망하는 회사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중에 안 망하는 회사가 좋잖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시고 금액이 크신 분들. 금액이 한 10억 이상 있으시고 나이가 한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는 약간 국영기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좋아하시면서 더 심하신 분들은 한국전력과 KT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안정적인. 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기업들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가 절대 망할 리가 없어. 얼마나 수익이 좋은데 그런 업종이나 종목 소화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전력, KT 이런 회사들을 선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고 굉장히 우량하게 성장주의 개념이었다면 한국전력하고 KT는 성장주의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진짜 안전한 회사들, 안전한 회사라서 망하진 않지만 정말 오르지도 않는. 근데 그런 무거운 종목들이 지금 요즘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SK텔레콤하고 KT 상승을 보면서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 아까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2배밖에 안 올랐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많이 올랐다는 설명을 드렸죠. 다른 대부분의 업종이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별로였지만 중소형 제약바이오에서는 코로나랑 관련돼서 오른 종목들 막 5배씩 오른 종목들 많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업종 전체가 안 오른 애들이 통신업이에요. 통신업. 즉 저는 통신 3사만 안 오른 게 아니고 통신 부품주도 안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는 좀 무거운데 중소형주는 가볍게 잘 똑똑한 애들 고르면 좋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통신 3사의 상승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통신 부품주들을 한번 우량한데 너무 과하게 업종 전체가 못 올랐으니까 너무 과하게 짓눌려 있던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침 통신주 얘기하셨으니까 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인가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5G에 대한 네.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가가 많이 튀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거의 뭐 급락 수준으로 그렇죠. 지금 네.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 물리신 분들 지금 뭐 고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5G에 대한 이 테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미 끝난 테마? 저는 끝났다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싶은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환매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성장성 또는 현대차나 기아차의 완성차 업종의 성장성 또는 제약바이오 성장성 이런 성장성에 비해서 통신산업의 성장성이라는 과한 성장성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는 5G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통신산업은 못 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실제로 지금 통신 3사가 오르고 있고, 막 10조짜리, 15조짜리가 오르고 있고, 아마도 물리신, 통신 부품주에 물리신 분들은 뭐 KMW랄지, 뭐 RFHIC랄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에이스 테크놀로지, 그 라인들 한 1조, 뭐 2조짜리가 있어요. 1조 라인들. 그런 애들은 아마 고점 대비 뭐 반토막 나 있고, 코로나 저점보다 2배도 안 오른 애들이 부지기수인데, 걔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5G가 다시 뭐 대단한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순환매를 기다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 5G 가 우리가 처음에 5G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건 뭐 네. 정말 통신 혁명, 네. 그다음에 무슨 뭐죠? 그 앞으로 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그 우리 그 데이터 활성화, 그렇죠. 데이터 사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게 맞습니다. 떠올랐던 것인데 정확합니다. 네. 사실 미래에 대한 거는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달라진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5G 테마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혹은 그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요? 아마도 저런 것 같아요. 5G 테마는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먼저 움직이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5G가 시행되기 전에도 그 당시 대장주는 KMW였을 텐데 부품주에서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5G가 시작되면 통신 부품 애들이 엄청날 거야. 그래서 사실은 먼저 움직인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신 3사 애들이 못 올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MOU나 협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야죠. 앞으로 네. 그쪽으로 더 계속 진출을 해야 될 겁니다. 뭐 AI랄지 빅데이터랄지 통신산업, 통신 3사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일들은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빠르게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빠르게 진입 속도가 나오는 걸 우리는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 3사가 좀 움직임도 늦었고 통신 부품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선반영이 돼서 거의 17년, 18년의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통신 부품주가. 그럼 지금 2021년이니까 4년 전에 벌써 5G가 주도주로 막 벌써 4년 전이고 바닥 대비 예. 5배, 6배가 올랐어요. 2017년, 2018년 때 5G라는 이름으로 통신 부품주에서 선도주들, 대장주들은 5배 이상씩 올랐단 말이죠. 다른 종목 못 갈 때. 그것의 뭐 후유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이제는 5G 다 하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율주행은 아마 조그만 이슈만 나오면 관련주들은 아마 빵빵 칠 거예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세계니까. 예를 들면 우주항공이나 메타버스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살아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우주선 타본 적도 없고, 그렇죠. 아직은 메타버스로 뭐 우리 대단한 여기도 약간 우주 공간 같이 보이는데, 이런 바로 뒤에 바로 있네. 우주 공간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우주 공간 또는 우리가 이런 거를 AR, VR로 현실 세계처럼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은 실제 경험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막연한 거죠. 막연할 때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다라는 건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주식시장의 좀 진리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속성인 것 같아요. 속성.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요즘 이제 특징으로 보면은 네. 그 아까 화장품주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콘택트 네네. 경제와 관련된 그 섹터의 주식들이 지금 이제 순환매 형태로 네, 돌고 네,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의류주 상승하고 백화점주, 여행주, 네. 뭐 항공주 참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 관점보다는 지금 시점은 단기적으로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이 순환매를 봐야 되는 시점인 건가요? 너무 진짜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정확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재료 가치라는 건 결국은 뭐 하루에 적용되는 재료냐, 한 달짜리냐, 6개월짜리냐, 1년짜리냐, 10년짜리냐, 재료마다 다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공부도, 리포트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장기적인 재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시대,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10년 후에 그런 거 현실이 된다라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보복 소비?
뭐 5년 후 10년까지 있을까요? 이건 진짜 웃음 나오죠, 벌써 말하면서도. 보복 소비는 굉장히 짧을 거예요. 한번 보복하고 끝나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코로나 백신 우리가 다 맞아서 정말 해외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한 3개월, 6개월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은 안 되는 게 실제 보복 소비가 일어날 때는 아마 그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을걸요? 지금 보복 소비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겠지라는 기대감에. 그러면 지금 올라갔던 게 이제 선반영이 되면 실제 보복 소비가 일어날 땐 못 오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격언 중에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딱 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겠군요. 거기서 이제 하나 추가시킨다면 그 소문이 하루 동안 맴도는 소문인지 5년 이상 계속 야 우주 간대. 제가 보기에 우주 이런 거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할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중간중간 튀어오르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우리 그 투자의 아이디어로, 그럼 이제 우리 그 콘택트 경제와 관련된 그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덜 오른 어떤 섹터 혹은 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그것도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보복 소비주 말할 때 뭐 항공주 대한항공이나 하나투어 여행주나 아니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카지노나 뭐 의료주나 이런 거는 아까 아모레퍼시픽 차트 봤지만 이미 올랐죠. 그런데 뭐 이미 오른 종목들도 있고 아직 안 올랐는데 뭐 오를 수 있는 애들도 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형주가 제가 지금 대형주만 봤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요즘 신고가 치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CJ제일제당이 신고가를 쳤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장에서 치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CJ제일제당이 역사적 신고가를 쳤다는 얘기는 음식료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 음식료주는 사실 보복 소비 관련주는 아니지만 약간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은 공모가 인상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결국은 철강석 가격 인상이 철강주들을 움직였다면 곡물가 인상은 결국은 음식료들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CJ제일제당이 대장주로서 음식료주 신고가를 쳤다면 나머지 아직 오르지 않은 음식료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현대건설 또는 GS건설 이런 애들 오늘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건설주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선 관련해서 건설, 건자재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지금 서울시장 대신 오 시장님이 뭐 또 재건축 이야기도 한번 건드려줬고, 또는 분명히 대선을 앞두고는 건설 경기 활성화 또는 주택 공급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 이런 얘기는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쪽에도 뭐 관심을 가질 필요 있고, 그래서 순환매는 결국은 안 오른 종목을 찾는 건데 재료를 갖다 붙일 게 있으면 더 잘 오른다. 그래서 뭐 곡물가 인상의 음식료주 또는 대선을 앞둔 건설주 이런 것들은 재료를 갖다 붙이기 좋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좀 센스도 좀 있으시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경험도 있으신 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치고 빠지고 이럴 수 있는데 새로 들어온 주린이라든가 또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성향이 그냥 안정적으로 장기 보유하려는 분들, 그냥 이런 분들은 그냥 진중하게 처음에 선택한 종목을 쭉 가지고 가는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어떤 섹터랄까? 산업은 앞으로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사실은 각자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자기 자신이 위험 선호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아직도 주식을 안 하시고 있는 사업가랄지 또는 돈 꽤 있는 자산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주가 움직이는 걸 너무 싫대요. 그럼 그분들은 위험이 너무 싫은 거라서 안 들어오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은 위험에 대한 선호가 절대 똑같지 않거든요. 위험에 대한 선호를 뭐 0부터 10까지 봤을 때 나는 10이야. 10이면은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랄지 제약바이오랄지 아니면 뭐 적어도 현대차 기아차 같은 정말 미래의 자율주행 쪽으로 갈지,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좀 4차 산업으로 갈지, 아니면 뭐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로 갈지, 이런 분들은 위험 선호 10인 분들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위험 선호가 10인데 한국전력 KT 샀다?
속 터져 죽죠. 속 터져 죽어요. 맞아요. 그래서 위험 선호가 높은 분들은 손해 날 때 나더라도 나는 화끈한 게 좋아라는 판단을 쓰신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미래 산업, 성장 산업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반대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 나 진짜 주식 진짜 하기 싫었는데 뭐 은행 금리보다는 좀 좋다며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좋다며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겁고 안 망하는 게 좋으면 뭐 금융주를 사시거나 또는 삼성전자 사실은 코로나 저점 대비 2배밖에 안 올랐잖아요. 지수보다도 덜 올랐거든요. 그럼 갖고 있으셔도 되죠 뭐. 삼성전자. 애증의 삼성전자. 결국은 다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이 주식에 대한 업종 또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고르는 기준은 결국은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나의 주식에 대한 실력은 뭐 지식과 경험이겠죠. 나의 실력과 나의 위험에 대한 태도인데 실력도 별로 좀 낮은 상태고 위험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삼성전자나 뭐 금융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력이 좀 있으시고 위험 나 좀 괜찮아 나 위험 그럼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지수보다 오버퍼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내가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6월 달에 있는 그 FOMC 네. 거기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올 것이냐 뭐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외국인 매도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시점을 우리가 현명하게 보내려면 뭐 일부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아까도 그 대표님 딱 그 말씀하시고 다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것과 아니면 완전히 떠나는 것과의 차이. 그래서 떠나는 건 반대다. 이왕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는데 농담이 아니고 제 주변에 그런 한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떠나는 시점은 늘 바닥이었단 말이죠. 금융위기 바닥에서 팔고 뭐 어디 바닥에서 팔고 그러다가 이제 주식은 절대 안 해 했는데 내가 들어온 시점은 언제냐면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들어오니까 다시 또 꼭지에 들어와요. 꼭지에 들어왔다 바닥에 나가고 꼭지에 들어왔다 바닥에 나가고 반복하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건 반대고 그렇다면 현금 비중인데 결국은 현금 비중은 조절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있냐면 좋은 종목이 보일 때 투자를 하는 거죠. 좋은 종목이 안 보일 때는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수가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막 하면 지금 사실 좋은 종목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미 다 투자해놓고 마이너스라 못 빼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원칙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미 다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라고 못 뺀다는 거는 내 종목이 마이너스일 땐 절대 안 팔겠다라는 그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를 못 파니까 플러스를 쉽게 팔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좌에 전 종목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저희 전에 그 전문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 개그맨 출신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자발적 그 전업 투자자가 된 왜냐하면 이제 먹고 이제 일이 떨어지니까 프리랜서라 이걸로 이제 생활비 벌어야 된다 보니까 원칙이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오르면 팔고 하락한 거는 끝까지 보유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1단계예요, 사실은. 더 심한 2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1단계는 예를 들어 10종목을 샀는데 올라가는 건 이제 팔아요. 그럼 플러스가 없잖아요, 계좌에. 그렇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만 남아요. 그게 1단계의 초보자의 실수예요. 근데 이제 2단계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라서 파는 것들이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 현금으로 좋은 종목을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인 종목에 추가로 들어가요. 물타기 그게 이제 거? 물타기란 말이에요. 그럼 2단계가 심해져서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5종목이 마이너스인데 물타기를 다 했잖아요. 플러스 난 거 팔아서. 5종목 중에 이제 또 플러스 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팔고 마이너스 또 사. 그럼 결국은 최고로 마이너스 났던 한 종목에 내 전 재산이 들어가요. 이게 물타기에 의한 한 종목 몰빵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타기에 의한 한 종목 몰빵이
정말 최악의 경우에 근데 우리 뭔가가 잘못되는 상장 폐지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 그럼 이제 그치. 올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적어도 떨어진 종목에 물타기 하고 이런 거를 극구 반대한 논리가 그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 종목에 계속 물타기해서 내 전 재산이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대형 우량주 지금 말씀하신 뭐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거 걱정할 정도면 이제 코스닥 아마 소형주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 대형주라고 봤을 때 혹은 뭐 중형주급이라고 봤을 때 소위 우량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분할 매수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게 규모?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을 계속 물을 탔는데 반등 한 번 주면은 바로 빠져나오면 되는데 긴 기간으로 봤을 땐 고점을 회복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포스코가 바닥 대비 3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진짜 포스코 차트를 만약에 본다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포스코 차트 한 번만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는데요. 네. 이게 월봉이란 말이에요, 포스코에. 그럼 포스코의 최고점이 언제였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였단 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면 지금 14년 전이에요. 14년 전에 고점이 78만 5천 원인데 지금 36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4년 전에 고점보다도 아직도 바토막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물타기를 했다면 그냥 이 종목의 전 재산 갖고 아직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도 갖고 있으면 코로나 저점 대비 3배는 올랐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국은 물타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그렇군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나는 그냥 우량한 종목, 뭐, KT, 한국전력, 뭐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굉장히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이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정말 위험을 싫어하신다면, 뭐 세 종목, 네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나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은 아마 그 투자하는 어떤 그 패턴이랄까 아니면 맥을 잡는데 오늘 우리 세무사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 그 전에 네. 참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네. 당 떨어지면서 힘들게 이렇게 방송하고 계시는데 책 공부는 한번 해드려야지. 책 공부. 이번엔 뭐죠? 보니까 신간이에요, 그게? 이제 개정 증보판인데요. 개정 증보판. 제가 여태까지 이제 3권의 책을 썼는데요. 한 권은 벌써 개정판이 작년에 나왔었고요. 이제 두 번째 또 개정판을 내요. 그거 저는 이제 약간 자랑스러운 게 저도 주식을 20년을 했는데 개정판이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외국의 유명한 전설의 투자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린치 책은 거의 한 개정 10판 이상 나온 것 같던데, 또는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쓴 책도 있습니다.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내고 그분이 시장에서 사라졌든지 또는 그분의 이론이나 기법들이 사라졌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적어도 저는 첫 번째 책을 낸 지 지금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두 권의 책을 개정판을 냈고, 요번에 낸 책은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시간 가깝게 이렇게 대표님이 질문하는 거 답하는 거를 약간 좀 눈높이 낮춰서 이렇게 초보 투자자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가 왕초보 주식 수업 책에는 좀 이렇게 쉽게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 초보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정보랑 차트 그리고 재무제표 이 3가지를 다 아우렀기 때문에 나는 좀 정보 찾는 게 좀 불편한데, 또는 나 차트 잘 못 보는데, 또는 재무제표 못 보는데 3가지 다 공부할 수 있는 종합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홍보 시간 드리려고 할 때 너무 많이 쓰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그 벌칙으로 네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네네. 우리 세무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좀 유망하게 보는 네. 그 어떤 섹터나 산업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거 하나 팁으로 좀 알려주시고 우리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가치주냐 성장주의 개념에서 저는 성장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 가치주가 좋을 때도 있고 성장주가 좋을 때도 있는데요. 저는 주식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뭐 죽을 때까지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최하 뭐 20년, 30년 이상 하겠죠. 그 긴 기간을 봤을 때 가치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자주 옳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성장 산업들, 자동차, 그냥 가솔린 자동차가 아니고 뭐 전기차,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또 땅에서 자동차가 있다면 항공, 우주항공 관련주들, 또는 저는 엔터주도 굉장한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터주들 뭐 이런 산업들이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성장 산업이고, 오늘 카카오가 신고가 가까이 간 것들을 보면서 약간 대장격으로 이렇게 움직였나? 그래서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런 AI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식은 야 5년, 10년 있다 올라, 이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건자재 쪽도 분명히 대선을 앞두고는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는 뭐 보복 소비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보복 소비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전 국민이 백신 다 맞고 사면 절대 안 돼요. 그 전에 갖고 있다가 그때는 나오시는 거, 이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 업종 종목들입니다.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요. 아니, 근데 살만 빠지신 줄 알았더니 스타일이 뭔가 영해지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염색도 하셨네요. 사실은 제가 이제 흰머리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통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염색을 친구들도 보통 하던데, 네. 저는 이제 원래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색 상승하는 거. 그래서 이제 머리 색깔도 붉게 원래 하던 편인데, 최근 들어서 좀 장이 조정받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헤어 선생님한테 좀 더 빨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머리는 좀 더 빨갛습니다. 네. 그 미국장은 빨간 게 하락이라던데. 맞아요. 미국 주식은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당 떨어지는 그 엄청난 무리수를 두시면서 네, 이렇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아주 풍부하게 풀어주신 우리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